제가 문법책 쓰기 시작한 거 아시죠? 영어책을 쓰려고 하는데 집에서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아 오랜만에 저 스스로에게 주는 휴가차 발리 여행을 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막 글을 쓰고 있어요. 또 아침에 수영하고 운동을 조금 했기 때문에 쌩얼인 점은 감안해주세요. 뭐 어차피 쌩얼 나쁘지 않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뭘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 어릴 때 별명이 뭐였냐면 다빈치, 정약용 막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꿈이 매일 바뀌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꿈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전날에 파일럿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잤다? 그럼 다음날 꿈이 파일럿이야. 뭐 허준 보고 잤어? 그러면 다음날 꿈이 한의사야. 진짜 그랬어요. 진짜 막 맨날 꿈 바뀌고 막 또 그 꿈을 위해서 맨날 갑자기 막 책 와장창 사가지고 책 읽고 막 영화 막 모아서 보고 막 이러니까 저희 언니가 저를 비꼰다고 제 이름을 막 어이 야경이 어디 가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얘 다빈치라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막 끈덕지게 엄청 오랫동안 한 꿈을 막 쫓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이 생각보다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제 그 꿈에 집중을 했냐면 하루에 영화를 막 4편, 5편 이렇게 봤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그때 라식 수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보면 안 됐었어요. 근데 하루에 5편 막 진짜 10시간 이렇게 몰아서 보고, 고전 영화, 뭐 새로운 영화, 재미없다는 영화도 일부러 다 찾아서 보고 막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는 정말 예술이거든요. 예술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음악, 미술, 대사, 스토리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완전 죽여주는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막 그런 욕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고 시나리오 공부도 하고, 사실은 전공도 약간 그 영상 쪽 이런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나는 진짜 내가 천재일 줄 알았거든요. 막 시나리오 쓰면은 막 읽는 사람마다 소름 돋고 막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재능이 없는 거야, 진짜. 솔직히 그때 시나리오 창작 수업 듣고 할 때 사실은 다른 애들보다는 내가 좀 잘 쓰는 것 같긴 했어. 워낙에 사실은 막 그런 전공을 하던지 막 그런 데 가봐도요, 다른 애들도 별로 올 일 없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 근데 괴리감이 생기는 파트가 어디냐면, 나랑 같은 수업 듣고 시나리오 쓴 애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미셸 공들이 막 이런 진짜 대단한 감독들 영화를 보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빠. 어느 순간부터 즐기지를 못해.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영화를 만들지? 막 그런 자괴감과 괴리감이 엄청 생기고, 점점 내가 너무 재능이 없다는 거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너무 좀 좌절을 많이 했어요. 시나리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못 쓰는구나. 내가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아니구나. 그냥 동네에서 말 좀 하는 언니다 이 정도지. 막 말하면 사람들이 막 어머 야 너 얘기 좀 더 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니. 요 정도 수준이지. 제가 그거를 막 글로 써서 엄청 훌륭한 작품을 만들 정도는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되게 슬펐어요. 이제 막 촬영 수업 듣고 하는데 재미가 일단 너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재능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약간 점점 꿈에서 멀어진달까. 내가 그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도 설득하고 막 갖은 노력을 해서 갔는데 사실은 재능도 없고, 내가 그 꿈을 막 펼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 준비가 돼 있었다면 지금 영화 감독 하고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 힘들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내가 별로 재능이 없고 내가 별로 잘 못하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굉장히 멘붕에 빠지고, 그때가 보통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약간 루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힘든 거예요. 힘들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때는 막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술도 마시고 울기도 해보고 막 그랬죠. 막 애들한테 난 끝났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변호사가 됐는데, 우리 언니도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 쪽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막 그런 예술 쪽으로 공부를 하고 저도 막 방황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막 다 시도하면서 부딪히고 막 여행하고 막 이런 타입이었고 저 언니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는 얼마나 더 망망대해를 걷는 것 같았겠어요. 진짜 이 사법시험이 될지 안 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더 똑똑한 애들은 새로운 시험을 또 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저희 언니도 중간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나이 차이가 4살이 차이가 나는데 진짜 서로 그 당시에 너무 예민하고 둘 다 막 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엄청 예민해가지고 뭐 얼굴만 보면 지어뜯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하면 되게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꿈에서 점점 멀어지긴 했지만 재능이 있긴 했어요. 모두가 재능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저 재능은 뭐냐면 말 잘하는 거. 전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걸 잘했어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지만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충 이렇게 원리 같은 걸 파악을 하면 그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다 드렸지만 이제 영어를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런 원리를 알면은 다들 영어를 잘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약간 저희 집 피예요. 저희는 엄마 아빠 그리고 친척들이 거의 90%다 선생님이에요. 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그런 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잘 가르쳤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 진짜 잘 가르친다 소름 돋는다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이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 멋진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좀 더 뭐랄까 뽐새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 선생님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뭐 깨달음이 올 때 막 이거 하잖아요. 나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막 이 깨달음 소리가 나잖아? 그럼 난 수업하면서도 등줄기부터 소름이 쫙 끼쳐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근데 그게 매번 그런 거야. 하루에 학생을 뭐 1대1 과외만 해도 10명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었고 몇십 명 앉혀놓고 공부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진짜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일이구나 이거는 깨달았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긴 해요.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즐기기도 한다는 뜻이니까. 좋아하는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어릴 때는. 근데 즐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잘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주의예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영상 진짜 잘 만들고 스토리도 진짜 완전 소름 돋게 잘 만들어서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됐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능이 없었고 그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막 그 방황하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땠냐면 전 지금은 영화를 잘 안 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보고 그 당시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모든 영화 감독이랑 자서전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거는 막 몇십 번 돌려보고 시나리오도 막 다 뺏겨 쓰고 막 온갖 난리를 다 쳤어요. 저는 오버하는 타입이라서 되게 오버 많이 했어요. 질린 거야. 그게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질렸어요. 영화를 더 이상 즐기지 못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약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전개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영화를 보면 되게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즐기지를 못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또 한 번 저를 두렵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내 업이라고 생각했고 내 꿈과 같은 일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걸 업으로 했으면 결국에 별로 사랑하지 않는 일이 됐을 수도 있겠다. 억지로 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를 업으로 삼지 않은 게. 지금도 제가 영화를 많이 못 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좀 질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보는 건데 지금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진짜 신나서 막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어요. 너무 좋아했던 일이니까. 근데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일을 선택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어디선가 쓰임이 있다는 거, 누군가한테 진짜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일로 인해서 이게 되게 웃기고 너무 약간 뭐랄까 말하기 민망한데, 내가 세상에 보탬이 된다는 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이 영어 선생님으로서 일하면서 기뻤던 일들은, 제가 막 초반에 수능 영어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쳤고 학생들이 이제 실력 향상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이민 영어를 가르칠 때였던 것 같아요. 20년, 10몇 년, 막 정말 목숨을 걸고 이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도저히 해답을 못 찾는 거야. 아, 외국에 나가서 살면 영어 다 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니거든. 공부 방법도 모르겠고 잘 되지도 않고 막막함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진짜 영어 실력 향상이 돼서 시험 패스하고 이민권 받고 막 이러는 과정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는 그런 약간 생각도 들고, 그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 영어 가르칠 때가 가장 보람차고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뭐 내가 나름 즐기기도 하지만 정말 쓰임이 좋은 데에 나를 이제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참 행복의 원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살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보다 제가 잘하는 일을 하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업이구나, 이게 내 평생에 이제 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좀 더 집중했어요. 좀 더 집중해서 교수법도 좀 더 배우고 영어에 대한 욕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흥미로운 그런 작업은 아닐 수 있거든요. 막 영어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재밌어요.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을 선택하기로 하면 그냥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그 일도 즐기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를 포기하고 영어 선생님으로 길을 들이고 나서는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제가 미국으로 다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국 영어가 대세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 문화나 이런 역사나 다양한 관점에서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영어가 재밌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진짜 굳이 미국에 갈 필요는 없었는데 굳이 미국을 갔어요. 비싸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솔직히 미국으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만든 영어 강좌에서 제가 1년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스터의 의미가 제가 영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어 문법의 체계나 이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구나, 약간 이런 깨달음이 1년 정도의 아주 깊은 공부 이후에 왔고요. 영어 공부는 정말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서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부모님이 바라는 건 이건데, 선생님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의사가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나중에 미련이 남지 않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라. 저는 약간 그게 조언이에요. 근데 이건 있어요. 보통 이런 고민을 대학교 가기 직전에 하거든요.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전공은 뭘 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뭐 광고, 이제 영화 이쪽을 공부를 했는데 그쪽 안 갔어도 영화 하고 싶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문직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의전을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의대와 관련돼 있는 학과를 가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은데 교대를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너무 미련이 남으면 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전공을 선택할 때 내 직업, 미래 직업이 이거여야 되니까 이 전공을 해야 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는 좀 더 실용적이고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이 전공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선생님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부모님이 원해. 그리고 실용적인 이유로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선생님 되고 싶으면 어떡해. 그럴 수 있으면 교대 가세요. 그게 제 조언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했고 그거를 포기하기도 했지만, 전공은 사실은 여러분의 꿈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전공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순간이 꼭 오거든요. 저는 스티브 잡스 자서전 읽고 가장 공감했던 게 뭐냐면 그 닷 이론 있죠. 모든 게 언젠가는 어디선 쓰인다. 그걸 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자기 책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가 대학교에서 몰래 무슨 수업을 들었는데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대요. 그 당시 그게 자기하고 뭔 크게 관련이 있을까? 서예 수업 같은 걸 들은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아이폰이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 글자체를 다양하게 하는 그거를 이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은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온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교대에 갔지만 나는 영화도 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교대에서 배운 거가 어떻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영화에 영향을 줄지 몰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님도 원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창동 감독님도 이제 선생님이셨을 때 혹은 교대에 다니실 때 학생들과 교감했던 그것들이 분명히 그분의 영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걸 믿거든요. 모든 것은 연결돼 있어요. 약간 연기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전공을 선택하실 때나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이 되시면은 일단은 마음 가는 대로 하시는데 전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일을 하고 싶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조금 더 넉넉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눈에 띄게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기회를 또 줘보세요. 아, 나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잘하긴 잘해. 그럼 잘하는 일에 좀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즐길지 아닐지도 좀 더 지켜보세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 있어 봤고 저희 언니는 그래서 결국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저는 저희 언니를 보면 아, 얘 사람이 본인이 꿈꾸던 일을 이제 이뤄가지고 행복해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언니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꿈을 포기를 하고 새로운 일을 찾은 케이스고 저희 언니는 진짜 아기 때부터 품었던 꿈을 이뤄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열매를 얻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든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의 달콤한 열매를 얻는 과정도 봤는데요. 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이지만도 정말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걸고 해보고 싶다 하세요. 저도 만약에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다면 영화 감독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포기가 빠른 타입이고 좀 더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을 했고 저는 또 후회가 없어요. 저는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잘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고 나도 행복하고 그게 저 스스로를 도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아바마마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엄마, 아빠 말을 따라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요? 막 많이 여쭤봐 주셔서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결심을 했고 짜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뭐 저를 두 가지 형태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잣집 자녀라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스포일드 차일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돈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한 영상 보고는 너는 완전 흙수저 거지 출신이라서 그렇게 막 빡세게 살지 않으면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디셔널 방식, 전통적인 방식,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고 그 대신에 지원은 많이 받았어요. 언니가 학교를 끝낼 때까지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부모님한테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근데 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포기를 했죠. 제 부모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제 제가 여행하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살고 이런 건 다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시킨 대로 안 했어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싫어 이렇게 하고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저도 부모님한테 저기 돈 좀 나 멕시코 여행 가고 싶은데 돈 좀 주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미국 대학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빡세게 살고 한 것도 다 저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몸도 아파가면서 빡세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도 더 달콤했고,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자신감 다 어디서 오냐, 스스로 선택한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한테 준 휴가를 굉장히 즐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지금은 너무 어리셔가지고 막 22, 21 막 이러셔가지고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재밌어하는 일,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즐기신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스스로한테 휴가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 우리 아바마마들 다 열심히 지금 하는 일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하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영도 하고 즐기고,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도 좀 회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 또 다음에 만나요.